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지화 자사몰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쇼핑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현지화 자사몰 리스트입니다. 아마존 해외로 진출한다 그러면 일단 아마존 등 해외 종합몰에 입점하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존 등 해외 종합몰에 입점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존, 알리바바, 타오바오, 징둥 등은 이 정보를 당연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한국 업체가 몇 개가 진출했는지, 그리고 연간 1억 원 이상이라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몇 개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회 장 등에서 제가 물어보죠. 도대체 그 한국 업체가 몇 개 정도 진출했고 연간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몇 개냐?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성공했다는 그 얘기하는 소문은 종종 들리는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성공했다면은 어떤 정도로, 그 다음에 진짜 몇 년이 걸렸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개해드리지 못해요. 대신에, 그리고 또 티쿠는 아마존 등 해외 종합몰 입점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티쿤도 현재 일본 아마존, 일본 야후 재팬, 일본 최대 사무용품 종합몰인 아스컬에 공기간판과 용기가 입점해 있는데요. 제 그 영상을 보면 그 경험을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현재 자사몰에서 올리는 매출의 1%도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가는 게 없으니까 걸어만 둘 뿐이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해보니까 종합물 입점으로는 성공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를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티쿠는 현지화 자사몰 방식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티쿤이 그런 자료를 올려드리는 카페인데요. 해외 직판 카페고 티쿤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10년 가까이 자세하게 익명으로, 뭐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판매점들 매출 상황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추천할 수 있고, 또 지금은 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아주 정교해졌고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더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한국 대기업조차 해외에 온라인점을 열고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지 못할걸요. 아마 일본에 진출한 무신사가 그나마 좀 여러분이 알만한 자사몰 쇼핑몰인데 제대로 운영 아직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도 못하는 일을 이런 작은 기업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도토리 키재기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해외 진출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 앞서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가 사는 전 세계로 나가기를 티쿠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출한 분들은 국내의 극심한 경쟁을 피해서 나간 거고,
나간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스스로 해외로 뛰쳐나간 분들입니다. 저는 대단한 모험이고 대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로 일본에 몰려 있어요. 일본 향이 많은데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고 또 우리보다 시장도 크고 또 우리 강점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많은데 우리 강점은 동남아에서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원래 물건은 옛날에도 우리가 미제 일제 찾았던 것처럼 개발도상국 쪽에서 한국 물건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험을 잘 살리면 한국 기업들이, 특히 전 뭐 대기업은 알아서 할 거고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그래도 보죠. 일본양 디홀릭이라는 사이트. 이거는 당연히 한국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이트고, 이게 일본 젊은 여성 3명 중에 2명은 안다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한때 2023년에 매출 1,500억 원을 올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었겠죠. 특히 패션 사이트는 부침이 심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어쨌든 한때 2,500억 매출을 올렸고 한국 디올리 커머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했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 뷰티 편집샵도 또 만들었네요.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명함 21은 한국에서도 통판 인쇄 분야에서 선두 주자권에 속하는데, 이미 이 회사는 2005년도에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명함 파는 회사죠. 티쿠는 이 회사보다 2년 늦게 진출했지만 진출해서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습니다. 알루미늄 가방, 백앤 케이스 삽니다. 한국 회사죠. 일본에 이렇게 자사모를 만들고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라고 뭐 요청도 받았다고 해요. DH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고요. 이 회사는 택배 박스를 팝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국에서 일본에 택배 박스를 판다는 거죠. 고부가 가치도 아니고요. 근데 또 고부가 가치기도 해요. 화장상 같은 경우는 진짜 또 고부가 상품이란 말이죠. 이런 걸 팔아내야 된다는 거죠. 야, 그게 부피도 크고 뭐 중량도 무거운 택배 박스도 일본에 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메가프린트도 인쇄물 파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보였던 명함 20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도프린트, 이게 제가 만들어서 운영해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던 사이트인데, 티코는 인쇄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간 150억 되니까 와, 직원 수가 막 153명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명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또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티쿠는 이걸 잘하는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프린트도 이렇게 인쇄물을 일본에 팔고요. 이렇게 인쇄물을 파는 회사가 일본에 많이 진출한 이유는 티쿤 때문입니다. 티쿤이 인쇄물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티쿤을 따라서 일본에 진출을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수막을 파는 회사예요. 현수막. 그 다음에 특별한 점, 원단점입니다. 원단점.
한국 회사예요. 다 지금 소개하는 건 다 한국 회사입니다. 이 원단을 일본에 팔아서 연간 25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원단 팔 마음이 생기나요?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건 공기 간판인데요. 한국 공기 간판이죠. 이거는 티쿤이 직영하는 거고, 일본의 공기 간판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아예 없었을 때 일본에 진출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대체가 일본 손님들이 공기 간판이라고 검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기 간판이란 물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티쿤이 꾸준하게 간판이라는 검색어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부동의 랭킹 1위가 됐죠. 근데 부동의 랭킹 1위라 그래봤자 지금 연간 한 30억 정도를 팔 텐데요. 연간 한 100억에서 한 200억 규모의 시장이 아닐까.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더 이것만 해도 다 하기 벅찰 정도로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분야도 신상품이 계속 나와요. 신상품이 계속 나오니까 뭐 계속 만들면 팔기만 하면 되죠. 이제 뭐 1등인데요. 뭐. 이거는 컵점입니다. 컵점. 이거 일본에서 랭킹 1위예요. 한국에서 제조해서 일본에 컵을 판다. 이거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국내에서 이분도 컵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주문받아서 한국 공장에 하청줘서 판매를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제조업체라면은 무조건 일본에 진출하셔야 됩니다. 시장도 크죠. 뭐 경쟁력도 엄청나게 높단 말이죠. 이거는 티쿤이 직영하고 있는 용기점이에요. 플라스틱 용기를 일본에 파는 건데요. 이것도 일본 랭킹 1위예요. 뭐 한국에서 만들면 일단 싸더라고요. 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고 또 티쿤은 이 용기점은 한국에 있는 모든 용기점 걸 다 갖다 팔아요. 그리고 중국 거도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에 비하면 종류가 끔찍하게 많은 거죠. 싸고 종류 많은데 안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2023년에 7,760만 원, 진짜 너무 못 팔았죠. 근데 해외 직판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서서히 매출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절대로 매출이 뒤로 가지는 않는 거죠. 이제 그것도 앞으로 제가 소개를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특별한 회사인데요. 스와치온이라는 회사인데, 뭐 하여간 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죠? 근데 스와치온 관련 기사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파는 거예요. 한국 원단을 240억 원 투자도 유치를 했다는 거죠. 한국에 장사 안 해요. 이 사장님은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젊은 여성분인데 이미 팔아 넘겼더라고요. 잘하신 거죠. 원단점이 미국에 진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뭘 하겠어요? 해외에는 70억 명이 사는데 국내에 5,200만 명 놓고 계속 장사를 하시겠어요? 그것도 정말 진흙밭의 개싸움이잖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회사들 중에는 티쿤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나간 판매사 리스트를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뭐 공기 간판, 플라스틱 용기, 리본, 수공 예점 이런 것도 다 일본에 팔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특별히 어떤 물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품을 국내에서 이렇게 팔지 마시고 다른 나라에 파세요. 국내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한번 제가 쳐볼까요? 자, 택배 박스. 택배 박스라고 쳐보면
택배 박스 회사만 아예 한 2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택배 박스 회사 중에서 해외 진출한 회사는 유패키지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게 해외 직판의 강점입니다. 경쟁력은 있는데 경쟁자가 없어서 혼자 뛰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게 해외 직판이에요. 종합몰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티코는 그 한국 판매자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라쿠텐에서 용기를 입점하라고 했는데도 입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자사몰은 잘 됩니다. 뭐 앞으로 제가 수시로 자사몰이 왜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홍보할 수 있는지들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계속 저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 도움됩니다. 그리고 설사 해외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전자상거래를 이해하는 데서 저한테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얘기를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계속 꾸준히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